자, 오늘도 저희는 현장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우리 정경채 고모님 모시고 안녕하세요. 네, 사건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얼마 전에 8월 16일 날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로 나온 부동산 정책을 하잖아요. 이런 정책도 나왔고, 이런 게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? 자,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경채 고모님이 질문이 하나 있으시대요.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나름대로 뉴스를 보고 이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그 윤석열 정부의 첫 기조를 보면 전국으로 한 27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고 5년 동안에? 네, 5년 동안에요. 네, 5년 동안에 한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가 있고, 그 다음에 서울 수도권에 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, 서울 50만? 네, 이 정도면은 과연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가능한 일인가? 와,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부주식 변호사님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집합건물법에 지금 상가 이제 재건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얼만큼 사실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이제 의견들을 좀 나누다가 이제 진지하게 이제 변호사님이 그 부분에 대한 시선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또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8.16 대책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있어요. 비판하고 싶은 같은 생각은 사실 없어요. 오히려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, 다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예전에 2010년도였죠. 2010년 즈음에 오세훈 시장이 그 압구정도 현대아파트부터 해가지고 그 한강을 끼고 도는 아파트 일대를 재건축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세웠었습니다. 근데 그때 이제 이러한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, 그 아파트에서 살고 계신 분들을 그 재건축하는 동안에 이제 어디에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곳이 재건축이 들어가려면 그 사람들이 어딘가 전세나 월세 이런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한동안 그 건물이 올라갈 때까지 살아야 되는 공간을 사실 확보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있죠. 그렇죠. 네. 그때 가능했던 게 뭐냐면, 또 판교시 신도시가 개발 끝나고 분양되고, 그리고 그 인원들이 거기에 이제 상주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었던 것이었죠. 네, 그렇죠. 예, 그래서 그런 신도시 개발이 사실은 이런 어떤 구도심의 또 재개발 또 재건축하고 연계가 돼야만 되는 것이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번 이제 대책 8.16 대책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. 50만 호를 새롭게 막 이제 공급한다는 것은 맞는데, 네. 그 공급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일 텐데, 왜냐하면은 뭐 재건축이 아닌 어떤 부지를 만들어서 부지를 개발해서 건물을 짓는다는 것, 이거는 거의 힘들어요. 서울 시내에 마땅한 부지가 없습니다. 네. 얼마 전이었죠. 얼마 전에 태릉 뭐 1만 가구 건축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되고 있잖아요. 네, 그렇죠. 이게 그렇죠. 되게 쉽지가 않아요. 네네. 그래서 새로운 부지가 아니라 재건축을 통한, 특히 뭐 여의도 재건축, 뭐 용적률을 높여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보니까 재건축을 통한 가구 공급, 50만 가구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현재의 재건축 대상이 되는 그런 가구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에 어딘간 가 있어야 되는데, 그렇죠. 거기에 대한 대안주거, 이거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나와 있다는 것이죠. 네, 맞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. 오히려 잘 됐으면 좋겠어요. 그 이유는 이제 곧 나옵니다. 제가 말씀드릴 건데, 네.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만약에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정말 러프하게, 되게 간단하게, 심플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, 그러면은 그 인원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갈까? 강남이나 아니면 그 서울 시내, 아니면 뭐 정말 고향이나 안양, 오히려 서울 근교에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, 지금 한창 높아진 그런 집값이 더 폭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여지거든요. 네, 그렇죠. 이제 만약에 특히 전세나 이런 데들이 값이 엄청 폭발하겠죠. 그렇죠.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. 네. 근데 그 인원들이 가게 되면은 당연히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그 입주 경쟁이 있을 것이고,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집값은 더 상승하겠죠. 집값, 전세값 상승은 오히려 더 뻔하다,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저는 좀 궁금했어요. 그렇게 되면은 그 50만 가구를 공급하기 전에 현재 있는 가구, 물론 50만은 아니겠지만
그 인원들을 어디서 수용할 것이냐. 맞아요. 만약 그 인원들을 수용하고자 하면은 더 필요한 그런 주거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어디에서 확보가 될 것이냐. 지금도 가뜩이나 전세난이 있는데 그러게요. 이런 그 의문이 있었습니다. 네. 만약에 이런 전제를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저희가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,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상가를 이제 오피스텔로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. 아, 그렇죠. 아니면 요즘 이제 주거용으로 바뀌는 그렇죠. 거예요. 아니면 생활 숙박형, 즉 레지던스죠. 네. 이걸 이제 보통 분양의 호텔이라 하는데 네네네. 레지던스로 전환하는 이런 어떤 사업은 정말 몇 년 안에 엄청 호황일 것 같아요. 안 그래도 오히려. 이미 사실은 지금 요즘 최근에 워낙 이제 그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하면서 이제 저희 뭐 늘 변호사님이랑도 얘기하지만 이제 오피스텔인데 좀 주거용 오피스텔로 바꾸면서 이걸 좀 크게, 예, 방을 좀 넓히고 그 다음에 큰 공간들을 많이 만든 오피스텔을 지금 분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. 작년에 그 난방도 되게 넓혔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한 네. 25평까지도 난방을 하게 하는 거. 네, 그때 다뤘었죠. 네. 예.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좀 이 전세난을 해결할 수 있는 사실은 좋은 어떤 또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생각을 아까 이제 변호사님이랑 이제 지금 이제 가면서 그 얘기를 좀 나눴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시장은 더 좀 활발해지지 않을까.